세계사 속 최고위인 단군 왕검. 단군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고조선 통치자를 의미하는 지금의 대통령과 같은 직함입니다. 조선은 BC 2333년에 개국한 후 BC 238년까지 2096년간 홍익정신으로 운영되었으며 47분의 단군이 계셨습니다. 보시는 표는 47대 단군 연표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조는 제1대 단군이자 BC 2333년 홍익인간의 뜻으로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 왕검입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두 가지 민족이 있었습니다. 천손과 지손입니다. 천손은 선도 수행을 통해 양심과 신성을 밝혀 인격이 완성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 천손이라 불렀습니다. 지손은 삶의 목적이 욕망의 만족에 있으며 서로 지배하고 소유하며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을 위해서는 형제 부모까지도 증오하고 미워한 미개한 민족이었습니다. 18대에 걸쳐 역대 한웅들이 1565년간 다스렸던 신시배달국의 주민들은 모두 천손이었습니다. 신시의 주변에는 웅족, 호족, 말갈족, 선비족, 흉노족 등 수많은 지손들이 있었습니다. 인성과 신성을 회복한 신시배달국의 천손은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강한 무력도 가지고 있었기에 주변의 지손들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신시배달국의 말기, 마지막 한웅인 18대 거불단 한웅 계실 때의 일입니다. 지손적인 웅족의 공주 웅족 웅녀와 호족의 공주 호녀가 거불단 한웅을 찾아가 자신도 수행을 해서 인성을 회복하여 천손이 되고 싶다고 간청하였습니다. 원래 천손들은 수행법을 지손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손들은 수행을 통해 뇌가 개발되고 문명이 발달되면 이를 자신의 인격 완성과 국가 간의 평화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남을 지배하는 데에 사용하고 이를 위해 전쟁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불단 한웅께서는 지손족 왕녀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고 이를 허락하시며 쑥과 마늘만을 먹으며 동굴 속에서 햇빛을 보지 말고 100일간 수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호족의 공주는 힘든 수행을 견디지 못하고 동굴을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웅시국의 왕녀는 계속 수행에 정진하였고 21일 만에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성인이 된 웅녀는 주변에서 의식에 맞는 상대를 구할 수 없어서 혼인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이루는 사업을 함께할 짝을 찾기 위해 신단수 아래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거불단 한웅께서는 웅녀의 간절한 기도를 알게 되었고 웅시국의 왕녀가 이 세상에서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웅녀와 결혼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지손족이었던 웅녀는 천손족의 화모가 되었습니다. BC 2370년 신묘년 음력 5월 2일 인시의 웅녀는 맏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조이신 단군 왕검입니다. BC 2357년 왕검이 14세였던 갑진년 웅시의 왕은 왕검이 신성하다는 여론을 듣고 왕검을 비왕으로 삼고 대읍의 다스림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왕이란 큰 곳이나 수도를 맡아서 다스리는 직책을 의미합니다. 단군 왕검께서는 신인의 덕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경외하여 따랐습니다. 왕검이 38세 때인 BC 2333년 무진년에 웅시국의 왕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왕검은 웅시국에서 돌아와 10월 3일에 아사다르 박달나무가 우거진 터에서 800명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온 나라 백성의 초대를 받아 천재가 되셨습니다. 구한족을 합쳐서 하나로 통일하셨습니다. 1500여 년 전에 신시배달국이 열렸던 10월 3일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국가 이념으로 하여 조선 건국을 선포하시고 초대 단군이 되신 것입니다. 단군 왕검의 개천을 선포하고 구조선을 분부하셨을 때 하와족은 요임금, 즉 제여도당이 도당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단군 왕검께서는 제위에 계신 93년 동안 선대 환인, 한웅천왕의 가르침을 이어서 성스러움과 인자함으로 어질고 후덕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단군 왕검께서는 행우에게 명하여 땅을 개척하도록 하였고 성도에게는 궁시를 짓게 하였으며 도시에게는 농사를 장려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신지에게 명하여 국자를 만들게 하였으며 기성에게는 의학을 베풀게 하고 나흘에게는 호적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희에게는 점치는 일을 관장하게 하였고 우에게는 군대를 관장하게 하였습니다. 들판에 음식을 던지며 고시대라고 하는 풍습은 농업의 진흥을 위한 직책을 맡았던 고시씨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시씨는 순임금의 아버지인 고수의 동생으로서 순임금의 작은아버지입니다. 비서각 집안의 화백의 딸과 결혼하시고 성우가 누에치기 사업을 관리하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누에치기를 알려주니 순방의 다스림이 온 세상에 두루 미쳐 태평치세를 이루었습니다. 제위 50년 87세 때에 홍수가 크게 나서 백성들이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당군왕건께서는 풍백인 팽우에게 명하여 물을 다스리게 하고 높은 산과 큰 강을 평정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였으니 우수주에 그 비석이 있습니다. 우수주는 여러 곳으로 추정되는데 송화강 남쪽에 위치한 만주 길림성 지역으로 추정되기도 하고 만주 장춘에 있는 주성자로 보는 설도 있습니다. 제위 51년 88세 때에 문사인 뇌달신에게 명하여 혈구에 삼남성을 짓게 하고 제천의 단을 마리산에 쌓게 하였습니다. 강화도 만이사는 첨성단은 천원지방의 원리에 따라 위쪽 재단은 네모나게 아래쪽은 둥글게 쌓았습니다. 강화도 정족산성은 경인양요시에 양원수 장군이 프랑스 군대와 전투를 치른 곳입니다. 이 정족산성이 삼남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년 후인 91세 때인 제64년 3월 신이 마리산에 행차하여 천지를 이루셨습니다. 104세 제위 67년에 당군께서 태자부루를 파견하여 도산에서 우사공과 만나게 하였습니다. 태자는 오행치수의 방법을 전하여 주었고 나라의 경제도 따져서 정했으니 유주와 영주의 두 곳 땅이 당군조선에 속하게 하였습니다. 또 해대지방의 저유도를 평정하여 분초를 두고 이를 다스렸는데 우순에게 그 일을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당군왕검은 제50년째 해에 고조선의 홍수를 잘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화하족은 홍수를 잘 통제하지 못하여 계속해서 농사가 어렵고 국민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화하족의 나라에서는 본이라는 사람이 사공의 직책에 있으면서 홍수를 통제하려고 애썼으나 오랫동안 실수에 실패하여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었고 국민들이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당군조선에서 실수에 성공한 이후 16년째 되는 해에 화하족은 9년간의 홍수로 크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우수는 동의적 사람이었기에 제위에 오르자 상국인 당군조선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선에서는 중원에 있는 모든 제후를 도산에 모이게 하여 도산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당군왕건께서는 맏아들인 부루를 파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순임금은 치수에 실패하여 사형을 당했던 고뇌 아들인 우에게 다시 사공의 직책을 맡기고 우를 도산회의에 파견하였습니다. 부루는 우리에게 노행치수법을 알려주었고 우는 치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9년의 홍수를 해결하여 국민들을 살린 공로로 우는 순임금으로부터 죄의를 물려받아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라라고 하며 우는 하나라의 시조가 되어 하후 혹은 하후라고 불립니다. 130세 제293년 당군께서 버들궁궐에 계셨는데 흑계단이 절로 생겼고 풀숲은 없어지지 않으니 단목이 무성한 그늘에서 곰 호랑이와 더불어 놀며 소와 양이 크는 것을 보셨습니다. 도랑을 파고 바퀴를 내고 누에를 치도록 권장하며 고기잡이를 가르치니 백성들은 남는 물건을 나라 살림에 보태었습니다. 나라 안에는 큰 모임이 있었으니 10월 상달이면 하늘에 제사 지내고 백성들 모두 기쁨에 넘쳐서 환호하며 스스로 즐겼습니다. 이로부터 당군님의 교황은 온 누리를 가득 덮어서 멀리 탐낭에까지 미쳤으며 가르침은 점차로 널리 퍼져갔습니다. 천하의 땅을 세로 갈라서 사만으로 나누어 다스렸으니 사만은 모두 5가 64족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사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당군조선의 강역은 단우 조문경과 기파연 공공이 분포하였던 영역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나나 동쪽의 만주 지역과 일본의 규슈 지방, 한반도가 그 주 강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3월 15일 당군께서 공정에서 궁허하시니 교회로 10리쯤 떨어진 땅에 잘 장사 지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마치 부모님 돌아가신 듯 당군님의 길을 받들어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함께 앉아 경배하며 생각하여 마음속에서 잊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태자부루가 새로 당군이 되었습니다. 국조 당군왕님께서 천하하신 날을 어천절이라 합니다. 어천절은 나라가 일제에 강제되는 해인 1910년 홍합 나철 선생에 의해 음력 3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어천절은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져 왔으며 현재에는 대종교, 현정회 등을 통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독립신년 1921년 4월 30일자에 실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승만 대통령의 어천절 창송사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빛과 터와 글을 주시니 암과 지킴과 행함이 넉넉하였도다. 그 힘을 보이시고 돌아가시사 옛 자치를 머무시니 정신과 삶과 즐거움이 영광과 평안과 행복을 얻어 윤채롭게 건전하게 널리 사랑하며 꿋꿋하게 이어왔도다. 우리 황조는 거룩하시다. 크시며 임금이시며 스승이셨다. 하물며 그 핏줄을 이루며 그 가르침을 받아온 우리 배달민족이리요. 오늘을 맞아 기쁘고 고마운 가운데 두렵고 지만함을 더욱 느끼도다. 나아가라신 본뜻이며 보러 오라신 깊은 사랑을 어찌 잊을 수없다. 불처한 승마는 이를 본받아 큰 짐을 메이고 연합 하나마 모으며 나아가 한 배의 끼치심을 빛내고 즐기고자 하나이다. 국조당군왕금이 다스린 고조선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충분히 강력했으나 당군왕금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닌 교화하고 상생하는 홍익인간의 뜻으로 정치를 펼치셨습니다. 이러한 당군의 홍익인간 정신은 나라가 용성할 때에는 예술원으로 살아나 신선도, 풍류도, 화랑도 등의 사상으로 발전했고 민족의 순환기에는 호국 정신으로 일제 침략기에는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민족의 구심점으로 피어났습니다. 수많은 고난의 역사를 거쳐오며 당군 정신은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때 위기를 극복하는 협동심으로 2002년 월드컵 때 대립과 갈등을 넘어선 화합으로 해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 때 헌신적인 공헌의 정신으로 방탄소년단의 K-팝과 많은 K-문화 속에 잠재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세계인이 하나 되게 하는 창조력과 메시지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 당군의 자손인 우리의 무의식 속에 당군의 홍익정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사 속에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분열될 나라를 통합하고 자국의 영토를 확장한 영웅, 의술로 많은 사람을 살린 명의, 발명가, 혁명가, 예술가 등 많은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조당군왕금을 세계사 속의 최고 위인이라 함은 세계사 속에서 공생과 화합의 철학으로 건국되고 이를 실현한 나라는 국조당군왕금이 건국한 고조선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민족의 뿌리인 당군과 고조선의 역사를 국민들에게 교육시킵시다. 둘째,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인 홍익인간 이념을 바탕으로 한 인성회복의 교육을 실천합시다. 셋째, 대한민국이 홍익정신으로 단합하고 위기에 처한 지구촌을 살리는 세계의 정신지도국이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